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28번째 이야기. 5분 대기조와 매복 그리고 옥수수 사건. 4. 잊을 수 없는 옥수수 이야기 두 번째. 1982년 7월 14일 수요일. 전날의 수색정찰에 이은 매복작전에 투입된 우리 소대는 매복진지에 들어가기 전 눈여겨보았던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추진해 삶아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매복지에서 철수에 내려오는데 그 옥수수밭 어귀에 밭주인이신 아주머니께서 나와 계시다가 소대원들을 보자 울부짖으며 옥수수 값을 물어내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이날 나는 수색정찰과 매복작전에 소대 정은병 업무로 인해 참가하지 못했고 이날의 상황은 내 탄약수인 허아묵의 이병을 통해 상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허 이병이 들려준 그날의 상황은 계속됩니다. 아주머니가 울고불고 소리치며 자기 밭을 가리키는데 보니까 옥수수 밭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랍니다. 어둠 속에서 급히 옥수수를 따느라 옥수수대가 밟혀 쓰러지고 제대로 익지 않은 옥수수는 따서 버리는 등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소리쳤고 소대원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엉거주춤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때 선임하사 방중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아주머니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손짓으로 소대원들을 먼저 가도록 하더랍니다. 그래서 소대원들은 선임하사만 남겨두고 거의 뛰다시피 마을을 지나 1시간여를 와서 소양호변 길에서 걸음을 멈추고 선임하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들 뜻하지 않은 상황에 걱정과 긴장으로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선임하사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선임하사는 30여 분 뒤에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고참 중 하나가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임하사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 말 마라. 나 죽다 살아왔다. 그 아줌니가 내 멱살 잡고 울고불고 하면서 옥수수값 물어내라고 어찌나 소리 지르던지 내가 그 아줌마 달래느라고 싹싹 빌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수수값 물어주기로 했습니까? 야, 옥수수값을 100만 원이나 물어달라는데 어떻게 물어준다고 하냐?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서 군인들이 돈이 어디 있느냐고 사정을 했지. 어제 작전을 뛰느라 아무것도 못 먹고 배가 고파 그랬다고 사정사정하며 달랬지. 고생하는 자식 같은 군인들 생각 좀 해달라고 30분 넘게 사정했더니 좀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왔어. 그럼 옥수수 값을 안 물어줘도 됩니까? 혹시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 아줌마가 신고하면 우린 모두 영창 가야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물어주겠냐? 그렇다고 중대에 보고할 수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상황을 지켜봐야지. 아마도 아주머니께서는 속상한 마음에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인 액수를 물어내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그 당시 선임하사의 5달치 월급을 몽땅 모아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돼서 모두들 걱정스런 마음을 안고 시무룩한 상태로 자대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걱정대로 만약에 그 아주머니가 경찰이나 군부대에 신고만 하면 우리 소대원들은 모두가 영창이나 최소한 군기 교육대로 직행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날 그 지역으로 매복작전 들어간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소대가 유일한 부대이기 때문에 이는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허 이병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으로 기가 막혀 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대가 중대 자유훈련을 나가서 마늘 밭을 초토화시키는 바람에 1시간 이상
철모의 원산폭격 기합을 받은 것이 겨우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토록 당했는데도 또다시 가서 농사를 망치고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농부의 아들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농민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 아주머니의 절규가 귀에 생생히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양심상 직접 그 일에 참여는 안 했을지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졸병이었다면 절취해온 당사자였을 것이고 또 고참이라도 절취해온 그것을 먹는 일에는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군인들은 민간인들의 농작물을 슬쩍 서리에 먹는 것을 당연스레 생각했고 농부들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군대 생활은 곧 배고픔의 시간이라는 인식이 누구에게나 있었고 그런 배고픈 병사들이 농작물을 조금 절취해 먹는다고 나무라는 농부들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작물을 표시 안 나게 조금씩 따서 먹는 것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켜 피해를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고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 뒤로 별다른 후유증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임하사의 읍소가 효과가 있었던지 그 아주머니가 고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이 생겨서인지 아무튼 신고하지 않은 것 같았고 그 뒤로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밀어닥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의 이 사건은 내가 직접 겪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그 후로는 옥수수에 대한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군에서 전역한 이후에도 20여 년 정도는 옥수수를 전혀 먹지 않았고 지금도 그리 즐겨 먹지 않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즐겨 먹던 옥수수인데 아무튼 그 당시 받은 마음의 충격이 무척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여곡절을 겪은 오분대기전은 1982년 6월 18일에 다른 중대의 인계의 주무로 끝났습니다. 그리 힘들지 않게 오분대기저 임무를 수행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가슴 아픈 추억으로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